네, 안녕하십니까. ABN 스페셜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시민과 함께 환경 캠페인 지키다 진행을 맡은 장은지입니다. 네,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서 1편 듣다에 이어 오늘은 2편 지키다 함께 하실 텐데요. 흔히 캠페인이라고 하면 야외에서 하는 캠페인을 생각하실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엔 특별히 실내에서 시의회와 함께 캠페인을 펼쳐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남시의회 시의원 3분이 나와 계십니다.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조정식 부의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의회 부의장이며 성남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장 조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대원 1, 2, 3등을 지역구로 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남시의회 안광림 시의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동 하대원 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어떻게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지 3가지 테마로 나눠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테마는 물입니다. 성남에서 물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복정동에 있는 수질보건센터인데요. 그곳에 김명수 시의원이 다녀왔습니다. 영상 보시고 세 분과 함께 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물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이곳 성남 수질보건센터에 들어오는 생활 오폐수는 하루에 얼마가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김명수 시의원입니다. 성남 수질보건센터는 46만 톤의 하수 처리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일 약 35만 톤의 생활하수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곳곳에서 사용된 물이 성남 수질보건센터에서 다시 맑은 물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하수 처리는 하수에 섞인 큰 쓰레기가 제거되는 심사지를 거쳐 하수의 찌꺼기를 가라앉혀 물과 분리하는 1차 침전지를 지나 생물 반응조에서 미생물들이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분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차 침전지에서 생물 반응조로 넘어온 하수는 가라앉히고 위의 물은 소독시설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후에도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쓰고 버린 생활하수는 수질보건센터에서 침전과 소독 등 여러 차례 과정을 거쳐 다시 탄천으로 흘러갑니다. 물 역시 정화를 통해 재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보이십니까? 수질보건으로 맑은 물이 되어 다시 탄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물 쓰듯 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역설적으로 아껴야 하는 물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겠지요. 어쩌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 물을 아껴 쓰고 더 맑은 수질을 위해 성남시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남시 하폐수가 어떻게 복원이 되어 탄천으로 흘러가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하루에 45톤이 넘는 폐수가 수질보건센터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데 양이 그만큼 많은 만큼 수질보건센터 역할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안광림 의원님, 성남 수질보건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각 가정의 하수나 오수는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어 100% 정화시켜 탄천으로 방류됩니다.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농축조 및 소화조를 거쳐 부피를 감소시킨 후 소각 및 재활용, 매립 등의 형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성남식은 함유식과 분류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수성구, 중원구는 함유식으로 오수와 우수와 같이 성남수질보건센터로 유입되는 방식이고 분당구는 분류식으로 오수는 판교수질보건센터로 유입되고 우수는 탄천으로 방류되는 방식입니다.
네, 정말 수질 보건센터에서 여러 차례 과정을 거쳐 탄천으로 흘러간다는 거 알게 됐는데요. 앞서 안광림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도심과 분당구가 이제 합류식 또 분류식으로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병영 의원님 어떤가요? 각각이 주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합류식의 경우에는 빗물과 오수가 섞이니까 양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분류식의 경우에는 우수관에 오수를 버리는 경우도 종종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네, 세탁이나 김장 등으로 발생되는 오수가 우수관을 통해 탄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천 합류 지점에 우수 토시를 설치하여 평상시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주의할 점은 우수관으로 연결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음식물 쓰레기 등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세탁기 설치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사생활의 공간이고 또 집집마다 방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수질 보건과 수질 관리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최근 시의회에서 가장 환경에 관심 있는 분을 꼽으라 하면 조정식 의원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 부족 국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요. 성남시 의회에서 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공기와 같이 물도 공공재로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아주 너무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면서 물 스트레스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상수도, 하수도, 탄천, 또 우수 빗물 관리들에 대해서 정책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성남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또 관련 예산들을 심의 의결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상수도 정책을 하고요. 또 깨끗하게 하수도를 잘 처리해서 다시 이제 한강으로 내보내는 그런 사업, 또 이제 빗물들을 잘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시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알게 됐고요. 이와 함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소중한 자산을 후대에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물을 아껴 쓰려는 시민의 노력도 함께 동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건 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이제는 물을 사 먹을 정도로 그만큼 깨끗한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안광림 의원님, 물의 소중함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물의 중요성을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시민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루에 물 한 잔 먹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소중한 물,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이나 저나 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수돗물에 대한 오염사고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성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성남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생산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깨끗한 물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일부 지자체에서 수돗물 그런 오염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단계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자산이기에 우리가 함께 오염을 막고 또 아껴 쓰려는 노력 함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준배 시의원과 이기인 시의원의 물 캠페인 한마디 함께 들어보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 갖고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탄천은 성남의 명소이자 시민의 자부심입니다. 탄천은 우리 시의 도심부를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지역 하천인데요. 2003년도에만 해도 탄천의 물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6급수의 수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탄천의 연평균 수질은 2급수로 매우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아진 이유는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하수 유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물질 제거용 진공 흡입 장비를 전국 최초로 개발하는 등 꾸준히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지금
탄천의 생태계에도 건강해져서 모래무지, 버들치 등 27종 이상의 물고기와 56종 이상의 곤충, 그리고 금개구리, 참개, 창포, 갈대 등의 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면서 맑고 깨끗한 자연 공간이자 휴식 공간으로 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생활 공간에 자연 친화적인 탄천이 조성되기까지 성남시의 노력도 있었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 생태 조사, 시민단체의 주도의 탄천 습지 생태원, 숲 조성 사업 등 시민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통합 행정과 함께 시민, 환경단체, 지역 전문가의 참여로 탄천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고 생태 환경 복원과 관찰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드시고 계십니까? 정수기에 있는 물, 그리고 플라스틱 생수병에 있는 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수돗물을 마십니다. 그만큼 성남의 물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성남의 물은 한강 취수장에서 취수해서 복정 정수장으로 가져와 8가지의 여과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유해한 영양물질이 있는지 약 90가지의 검사를 거쳐서 시민 여러분들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또 수돗물을 이용하는 것이, 수돗물을 먹는 것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의 영향이 수돗물과 비교했을 때 약 3,500배나 달한다고 합니다. 수돗물을 이용하는 것이 기후위기는 물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드실 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셔주시고 이용해 주시고 환경 보호에도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준배 시의원, 이기인 시의원의 한마디 잘 들었습니다. 다음 테마는 바로 쓰레기입니다. 성남시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송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 또 그리고 최근에 입소문이 나고 있는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에 서은경 시의원이 나가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다음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가 버린 재활용품 어디로 갈까요? 성남시 재활용품 선별하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입니다. 환경 문제 중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재활용품. 어떻게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자원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가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기준 성남시에서 나오는 일일 재활용품량은 124톤. 124톤 반입량 중에 35톤 정도 잔재물 쓰레기로 소각 처리하고 나머지 재활용품 89톤 중 플라스틱 35톤을 선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활용량이 적어지고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버려지는 재활용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는 지자체 최초로 선별 작업에 AI 등 기계화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성남시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입니다. 현재 성남시에서는 14곳이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총 21곳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져온 재활용품은 깨끗이 씻어서 분리한 다음 종류별로 무게 측정 후에 분류함에 넣으면 되는데요. 어플로 포인트가 적립되어 포인트는 지역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사용하는 재활용품들, 잘못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깨끗이 분리수거를 하면 자원이 되는 것들. 성남시 의회는 더 많은 재활용품의 활용과 더 편리한 재활용품 분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고 성남시의 환경을 지키는 데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대로 재활용품들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일회용품들이 잘못된 분리수거로 인해서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성남시 재활용 선별장 역시 넓은 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고병용 의원님, 시청자분들께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활용 선별장은 사용 연한 후 초과로 인한 장비 노후화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AI 시스템을 장비를 구축하여 철, 페트병의 종류 분류, 비닐의 성분 분류를 할 영역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많은 재활용품 부피를 줄이려면 페트병에 음료나 물을 드시고 부피가 작아지도록 발로 밟거나 구겨서 버리면 3분의 1가량 줄어들어 운반 비용이 줄어들고 관리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아울러 시에서 발생되는 비닐은 기초 단계의 가공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닐을 외부로 반출하려면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 비용으로 기본적인 장비를 갖춘다면 오히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소득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활용 선별장에 시민분들이 직접 가보신다면 어마어마하게 쌓인 그런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재활용 분리를 정말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리백도 그렇고 시민분들이 재활용 분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광림 의원님. 재활용 분리는 관심입니다. 재활용이 잘 되는 제품을 선정해 주시고 재활용 잘 될 수 있게 세척 및 분리를 잘해 주시면 됩니다. 분당구는 아파트 비율이 높아 나름대로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으나 본시가지는 단독주택 비율이 높아 분리수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성남 자원 순환가게 아리 100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 자원 순환 가게는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돼서 출발했는데 버려지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좋고 금전으로 보상받아서 일거양득입니다.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아 올해 2개 정도를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말만 하는 홍보 교육보다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재활용 분리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도 만점이다.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 분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시민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또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재활용에 대한 인식 참 과거와는 많이 바뀌었는데요. 90년대만 해도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게 우선이었고 발생 억제에 대해서는 그리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라벨이 없는 생수병처럼 쓰레기를 줄이는 발생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성남시 의회에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조정식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쓰레기도 자원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저희 이제 전 세계 인구가 거의 80억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80억 명이 지구에 있는 유한 자원들을 정말 고갈될 때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서는 100% 자원순환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100만 시민들이 많은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고 또 일반 생활을 하실 때 이 많은 자원들이 다시 100% 자원이 될 수 있게 우리 생활을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함께 동참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한편 근데 요즘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을 많이 시켜 드시다 보니까 덩달아 일회용 용기도 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병용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일회용품 등 포장용 폐기물 배출량이 57%까지 증가하였고요. 2019년과 2020년 9월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2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성남시 재활용 선별장의 하루 처리 능력이 약 70톤이지만 반입량은 현재 81톤이 반입이 되고 있고 또 민간에서 약 3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자원순환가게로 반입되는 재활용품은 2019년 6월에서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71톤이 재활용품이 반입되어 자원으로 순환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용품은 쓰시고 깨끗하게 처리하여 부피를 줄여서 모으면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네, 그렇군요. 우리가 또 뉴스에서 심심찮게 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철새 사체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들, 또 해양 생물들이 먹는 쓰레기, 이런 장면들은 좀 충격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쓰레기, 또 재활용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강현숙 시의원, 안광한 시의원의 쓰레기 캠페인 한마디 이어가겠습니다. 재활용과 마찬가지로 재사용도 우리의 환경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재사용은 유리병을 재가공 없이 소독 등으로 다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다른 사람이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로 아나바다 장터에서 필요한 물건을 서로 바꾸어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류, 잡화, 생활용품, 도서 등 다양한 물건들을 기증하거나 판매해서 재사용할 수 있지만 오염되거나 손상된 제품 혹은 오래돼서 사용할 수 없는 제품들은 재사용이 안 되겠죠. 우리 주변에도 찾아보면 생활용품을 기증받아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물품 기부를 통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가까운 재활용 센터에 가면 깨끗하게 고친 재활용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재사용은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저와 시민 여러분 모두 힘을 합쳐 우리 환경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땅에 묻는 쓰레기가 썩어 없어지려면 스티로폼은 500년 이상, 플라스틱병은 100년 이상, 나무젓가락은 2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쓰레기도 분리배출을 잘하면 40%가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폐지는 주로 종이나 화장지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쓰레기를 재활용하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한 해 동안 무려 56억 6천만 개 이상 사용되는 알루미늄 캔은 분해되는 데만 50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캔들을 재활용하면 원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물질의 저감 효과가 크다고 하네요. 그리고 종이 1톤을 재활용하면 30년 된 나무 20그루를 베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종이를 만드는 데 드는 1,500리터의 석유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1%만 재활용해도 1년에 무려 639억 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배출만 잘해도 환경보호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시민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쓰레기를 재활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자연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분리수거를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앞에서 이야기 나눈 물과 쓰레기, 이것들을 통틀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죠. 바로 기후인데요. 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기 위해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이 있는 수원에 한선미 시의원이 다녀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말로만 듣던 기후변화. 이제 기후변화를 넘어서 우리는 기후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인구 100만의 성남시는 기후위기 대응에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시의원 한선미입니다. 저는 오늘 수원시에 있는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은 말 그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체험과 전시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몸소 느끼고 기후위기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는 생활 속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하면 우리는 심각한 미세먼지, 폭염과 한파 등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을 아껴 쓰고,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고, 전기를 아껴 쓰고,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은 우리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노력의 첫 단추인 셈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체험교육장 마련 또한 성남시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환경을 생각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생태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후변화를 파악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겠지요. 우리 성남시 의회에서도 성남시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 중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성남시에도 생태 관련 학습원과 또 기후에 대해 잠깐 살펴볼 수 있는 학습원이 있지만 영상을 보다 보니 성남시에도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체험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잠시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해서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의회에서 환경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가장 최근에는 탄소 중립 도시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한다고 들었는데요. 조정식 시의원님, 기후위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심각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셨는데요. 전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를 1.5도씨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만약에 유지 못하고 2도나 3도, 4도로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인류의 지구의 6번째 종말을 맞이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성남시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100만 시민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100만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후 위기라 하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고 또 열대우림이 파괴되는 걸 손쉽게 상상할 수 있는데요. 고병용 의원께서는 기후 위기 하면 어떤 것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후위기 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심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축적되어 북극권의 이상고온이나 폭염, 대홍수, 해수온도 상승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뉴딜 정책, 탄소 중립 정책 등이 거론되고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린 뉴딜 또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함께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 의식도 높아져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안광림 의원께서는 시민들의 기후 위기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성남시에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시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다 같이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탄소 생활,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쓰레기 분리, 배출 철저히 해주시고 대중교통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일회용품 사용 안 하시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등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성남시는 이런 거 열심히 홍보해 주시면 최고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상기온으로 곳곳에서 폭염도 이어졌고 또 곳곳에 폭우도 이어졌죠. 결국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사람들이 입게 되는데요. 조정식 시의원님, 성남시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성남시의 기후위기 대응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예, 저희 성남시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기후변화 대응 기본 용역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겠죠. 그래서 2022년부터 2032년까지의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에 국가 관리 부분을 빼고 지자체 관리 부분만 따지자면 한 460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그중에 이제 에너지 사용이 대다수입니다. 이제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또 교통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또 폐기물에서 처리해서 사용하는 에너지들이 대다수인데 건축물 부분 70%, 교통 부분 25%, 폐기물하고 토양 부분에서 한 5%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책이라고 하면은 이 건축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대책이 돼야 하고요. 또 교통 부분에서는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도시, 즉 자가용을 좀 억제해야 되고요.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또 그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것을 타면서 살아가는 그런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가 되어야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기후 위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폭염과 혹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 재해들을 보면서 얼마나 심각한지 더 깨닫게 됩니다. 네, 이어서 기후 위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기후 캠페인 한마디 들어볼 텐데요. 안국수 시의원과 최현백 시의원, 박광순 시의원의 이야기 들어보면서 기후의 중요성 다시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기후 캠페인 한마디 함께 들어보시죠. 요즘 남미나 사막에도 눈이 오고 어떤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해서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1.5도나 2도만 상승해도 최대 12억의 사람이 물이나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늦추거나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개인 컵이나 텀블러 사용하기, 여름철 실내 온도 26도 지키기, 에어컨과 선풍기는 함께 사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는 뽑기 등이 있고, 외출 시에는 가까운 거리는 걷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은 하지 않기 등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로와 골목을 가득 채운 자동차와 매연, 탁해진 공기, 버려지고 쌓여가는 택배 상자와 포장재들. 오늘도 우리 주변은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불편한 진실은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기후위기와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리가 잠시 사용하고 있을 뿐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인데요.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제 개인의 인식과 일상을 넘어 더 많은 시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모아보시면 어떨까요?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건물 옥상이나 공터 등 마을 곳곳에 나무를 심고 깨끗한 공기를 위한 도시숲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청정마을은 혼자서는 이뤄내기 힘든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작은 생각을 모아 실천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 77억 명의 인구가 사는 지구. 지구는 지금 기후위기라는 중병을 앓으며 괴사 직전에 있습니다. 올여름 중국 정저우시에 사흘 동안 내린 1년치의 비, 미국 캘리포니아와 터키, 그리스를 뒤덮은 화마,
그리고 추운 도시 하면 떠오르는 모스크바는 120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을 기록했다고 하죠. 이렇게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상 기후는 다양한 이유로 나타나는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성남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성남시는 신재생 에너지 설치 보조금 지원과 탄소 포인트제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과 수소 충전소를 세우고 전기차 충전 시설 또한 확대하는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성남 자원순환 가게 알리백 사업과 500톤 신규 소각장 건립 등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환경부에서 추진한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성남형 저탄소 자원순환 혁신도시 추진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계 7위의 탄소 배출국인 우리나라에서 성남시가 한 발 앞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저탄소 도시 구현을 위해 시의회에서도 예산, 정책, 대안 제시 등의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성남시 의회와 함께 시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와 위기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남시 의회 개원 30주년 시민과 함께 환경 캠페인 2편 지키다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세 분 오늘 함께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또 시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림 시의원부터 해주실까요? 기후위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입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쓰레기는 잘 분류해서 자원 재생이 될 수 있게끔만 해도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네, 맞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큰 변화의 시작이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어서 고병용 시의원님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 여러분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환경 문제는 내가 먼저 지키고 실천한다는 각오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저희 의회도 모범이 되도록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시민분들의 참여도 당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조정식 의원님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는 어떤 도시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기후위기에 대응을 잘하고 탄소 제로 도시가 되는 것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시민, 우리 성남 시민들이 모두 탄소 제로 생활 습관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성남시를 만드는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탄소 중립 도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한편 IPCC 세계 기상기구에서 2017년 기준 1850년에서 1900년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약 1도 상승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 등에서 지구 평균 온도 1.5도씨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탄소 발자국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죠. 사소하지만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실천들을 모두가 함께 나간다면 기후위기의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2편 환경 캠페인에 이어서 3편은 청소년 방담 말하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남의 미래 주역들과 함께하는 시간 많은 시청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성남시 의회 윤창근 의장의 나로부터 시작되는 환경 프로젝트 편지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신께 많은 날을 열대야로 고생했던 올여름 스르라미 소리마저 잦아들고 풀벌레 소리가 높아지니 가을이 깊어지고 있나 봅니다.
당신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가까운 미래의 지구의 모습을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지금 잠시 떠올려 보세요. 미래의 우리 아이들은 웃고 있나요? 해마다 짙어지는 미세먼지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빼앗아가고 점점 높아지는 지구온도는 세상에서 볼 수 있던 동식물을 멸종시켜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사진으로만 봐야 할지도 모르지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의 환경을 위해 생각이 아닌 실천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닌 먼저 나로부터 시작되는 생활방식 프로젝트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쓰레기를 최대한 만들지 않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음식물을 고르고 에너지 전략과 수질을 위한 생활 실천. 어쩌면 나로부터 시작한 환경을 지키는 사소한 생활 방식이 우리 모두의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르니까요. 자, 그럼 오늘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당신이 펼치는 지구환경 살리기 생활 프로젝트.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이라는 결실로 피어날 테니까요. 2021년 9월 어느 날 성남시의회 윤창근.